주식 운용과 스페셜이 믹스된 그 대표 펀드 멀티 전략이 약 70%로 제일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조회수의 증가를 저희가 보면서 그 증가율이 가팔라지는 구간에 보통 그게 매출이 연동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매출이 수입 디렉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아무리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도 이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시장이 한 40%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저희 펀드가 한 14% 정도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였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 또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정도 할 텐데 네. 저희 펀드는 그래도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은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 노현복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 그다음 투자 철학, 뭐 투자의 노하우, 회사에 만드는 조직 문화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표로 계신 W 자산 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랑 뭐 회사의 철학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3IFC 42층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수탁권은 약 3,100억 정도이고 연말까지 한 3,600억을 목표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임직원 수는 총 13명이고요. 8명이 운용본부이고, 그리고 저희 운용본부에서 이제 주식 되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전략은 크게 제가 하고 있는 스페셜 전략, 그리고 이제 저희 CIO가 하고 있는 운용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테일 고객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테일 고객 비중이 거의 80%. 80%요? 입니다. 네. 그럼 증권사랑 일을 많이 하시겠네요. 증권사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NH, 네. KB, 유안타, 그리고 최근에 삼성증권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많은 큰 증권사랑 같이 일을 주로 하시는 거고, 네. 그럼 이걸 보시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운용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펀드가 어떻게 보면 운용사인데, 성과평가를 절대평가랑 그다음에 네.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이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네. 이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많은 공모 펀드들, 큰 운용사들이 상대평가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즉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통 평가를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운용사들은 즉 코스피보다 잘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의 구성을 보시면 보통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같은 큰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그런 큰 섹터들의 비중을 많이 고민하셔서 상대 평가를 잘 받으시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사모펀드들은 절대 평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시장이 뭐 오르든 빠지든 어쨌든 저희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막 너무 좋은데 평가를 못 내면 고객들은 좋아하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절대 수익을 하시는 분들도 상대 수익과 절대 수익을 동시에 좀 충족을 하려고 노력하는 운용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운용사들이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니저 이제 초입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책을 보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장기 성장 투자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비재 이런 것들을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대 수익을 좀 해보면 세부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W 자산 운용의 노현복 대표님이 굉장히 잘해서 스카웃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절대 수익을 내는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증권회사 고유자산 운용팀, 즉 프랍이라고 하죠. 거기야말로 진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그쪽의 전략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략을 스페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뭐 블럭딜, IPO, 이벤트, 스펙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전략들은 특정 기간에 특정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전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있고, 이제 주식 운용 관련해서 보통 롱바이어스 펀드가 많이 구사하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은 네. 같이 좀 성과가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전략을 저희가 적절하게 혼합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구사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구현 설명을 좀 네네. 드리자면, 블록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사주를 팔거나 보통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할인을 맞습니다. 조소하기 네. 때문에 여러 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같이 할인된 블록에 받아서 뭐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롱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IPO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이벤트 드리븐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생소할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이벤트 드리븐 크게 기업 공시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네. 스프레드가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은 동기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수 청구가 발생하는데, 그때 저희가
매수 청구 거리를 득해서 매수 청구 가격이 10,000원이고 현재가가 뭐 9,800원이다. 그러면은 약간 2% 정도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걸 검토해서 하는 건 또는 뭐 합병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상장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그 합병 비율이 픽스가 됩니다. 그렇죠. 공시가 되고요. 네네. 근데 이 물건이 각 주주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벌어져요. 저희가 작은 비용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제거하고 더 비싼 친구를 숏치고 싼 쪽을 롱 해가지고 차익을 확보하는 거, 이런 거를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건들이 보통 이벤트, 수익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략이라고 봐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기관 쪽에서 저희 같은 사모펀드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절대 수익의 이제 일환으로서 이제 숏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개인분들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숏쟁이들이 이 한국 주식시장을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예,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 오히려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격의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만들어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오해 없이 단순히 숏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25% 하락이 됐었는데도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절대 수익 전략을 이용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큰 아웃퍼폼, 그러니까 절대 수익으로 플러스 2.6%, 절대 수익을 낸 이유도 이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대표 펀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에서 네. 일단 주식 운용 전략은 당연히 그쪽에서 손실이 났고요. 네. 스페셜 전략, 말씀드렸던 절대 수익 전략에서는 약 플러스 1%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블록딜도 할인해서 받고 또 이벤트도 그런 매수 청구나 합병 비율을 정확히 픽스해서 들어가고 네네. 스펙이나 IPO도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저희가 네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쪽은 이제 수익의 날 승률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락장에도 플러스 성과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대표 펀드 가입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억 원이다 보니까 네네.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만 펀드를 판매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원하면은 금액을 낮춰서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사모펀드는 규제상 네. 그 3억이 최소 조건으로 알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회사 펀드에 투자가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네. 저희 회장님도 그렇고, 네. 저희 이사님이나 많이들 지금 우리 펀드에 같이 투자를 해서 책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W 자산에 있는 임직원들, 운용에 실제 참여하신 운용력들이 직접 펀드에 개인 돈이 들어가 있으시다. 맞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의 비중은 네. 어떻게 될까요? 전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멀티 전략, 즉 주식 운용과 스페셜이 믹스된 그 대표 펀드 멀티 전략이 약 70%로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군요. 예, 예. 그 나머지가 뭐 하이드, 코스닥 벤처, 스펙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니어 운용력들은 주로 IPO나 코스닥 벤처 이런 쪽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 한 분이 IPO랑 스펙을 전담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좋아하는 소비재 쪽을 CIO를 주축으로 3명이서 네. 저희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스페셜 총괄을 하고 있고, 네. 또 IT, 잘하는 IT 애널리스트 출신 직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뭐 대형주 가리지 않고 퀄리티 주식 전문으로 발굴하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운용사마다 좀 펀드가 단일 펀드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팀 펀드만 운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개인별로 펀드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일단 아. 기본적으로 펀드가 멀티 매니저 시스템이어서요. 멀티 대표 펀드가 저는 스페셜을 담당하고 네. 또 저희 매니저 4명이서 운용 전략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 또 특정 이 트렌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전략들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원하시는 고객분이나 아니면 상품 쪽 있으면 그쪽에서 별도로 이 데이터로 딱 뽑아서 저희가 펀드를 또 런칭을 그것만 또 펀드를 런칭하고. 네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계시네요. 옛날에 맞습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펀드다, 팀 펀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만 했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으로 해서 리테일이 원하는 게 이 전략이면 또 그렇게만 펀드 런칭이 가능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고객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이 네. 원하신다면 제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용사가 트레이딩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리서치로 종목을 피킹을 해야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로 2배나 3배 오를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랑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은 올해 초에 1분기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이슈가 된 화장품 섹터를 보면은요, 보통적으로 유명했던 회사가 있고, 그럼 그 회사가 담당하는 매출의 비중을 보시면은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스킨천사라던가 조선미녀, 아누아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보통은 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보통 보면은 저희가 트래픽이 많은 뭐 틱톡이라던가
아니면 뭐 구글 트렌드도 거기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좀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회수의 증가를 저희가 보면서 그 증가율이 가팔라지는 구간에 보통 그게 매출이 연동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출이 수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내용을 또 기반으로 기업들 미팅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그런 톤 변화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딱 처음에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보통 또 주가가 안 올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랐다라는 거는 저희는 이런 펀더멘털과 그리고 이 기대감을 둘 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도 이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좋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안 올라 있으면은 사실 잃을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화장품도 그런 사례 들어가고 작년부터 계속 좋아했었던 그런 살만식품의 불닭볶음면 네. 이것도 구글 트렌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해보면은 주 지역에 또 신규 큰 지역에 채택이 되면서 네.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 되게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되게 유심히 있게 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분석을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용 팀 미팅을 하고 하는데, 수익 실현하고 뭐 손실 제한하는 이런 전략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회사 내에서 좀 중요시하는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구간에 잘 매수를 했고요. 이게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수익을 위해서인 거죠? 네네. 올랐다가 또 빠질 수 있고 네네. 또 그 트래픽이 또 만약에 또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일부 수익은 좀 확보를 하는 게 좀 저희가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그 성장률이 여전히 유효하고 되게 좋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줄여놨으니까 네. 그때 오히려 더 사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트렌드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 팔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트렌드, 그 성장률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네네. 제가 매매를 하고 로스컷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점 대비 일정 이상 빠지거나 아니면 매입 단가 대비 일정 이상 빠지면은 네. 자연스럽게 회사의 펀더멘털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록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 로스컷 몇 퍼센트라고 딱 정해두지 않지만 그런 성장의 기울기가 좀 꺾일 때 네. 그때는 저희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으로 하시니까 되게 편해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확실히 이런 전문 영역을 가진 분들이 사모펀드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트래픽이 만약에 좋은 걸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놓으면 보통 안 보거든요, 그때부터.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지 트래픽이 꺾였다고 해서 주식을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나 이미 샀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거랑은 굉장히 지금 좀 다른 전문적인 영역을 보여주셨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고유한 리서치 플랫폼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네. 아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뭐 수작업도 많겠지만 요즘에 웹 크롤링이나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운용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뉴스에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구글 트렌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저희가 보고 있는 브랜드 뭐 약 700~800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별로 좀 유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이렇게 좀 트래픽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으면은 또 저희가 기업 미팅을 진행하거나 네.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반자동도 있고, 네. 근데 결국 이런 유의미한 브랜드가 있으면 결국은 그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주요 채널을 저희가 다 리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조회수라든가 해시태그 같은 걸 다 일일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 한 3명이 아주 열심히 팔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수익을 내고 뭐 투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절대 수익, 앱솔루트 리턴의 강점을 가지신 노영보 대표님이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크게 첫 번째는 일단 현금 비중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런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일 때는 저희가 주식 비중이 90% 넘어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6월 말만 해도 저희가 주식 비중이 90%였어요. 근데 7월, 8월 이제 또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좋은 내용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제가 일부 차익 실현도 했고요. 또 그때 또 변동성도 좀 시장이 커져서 저희가 좀 자신 없는
섹터는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식 비중이 60%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 스페셜 전략, IPO, 블록딜 이벤트 이쪽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워낙 낮은 전략이다 보니까 이쪽도 변동성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시장이 한 40%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저희 펀드가 한 14% 정도 하락했었고요. 아.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였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정도 할 텐데 네. 저희 펀드는 그래도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10%, 13% 빠진 날은 네. 저희도 딱 그거에 약 절반 정도 빠졌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잘 복구를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을 팔고 이제 네네. 미국채 단기채를 많이 사놨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게 자신 없는 구간.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운용력이 매달 무조건 막 수익률 100%씩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불리하다고 수익을 좀 챙겨야 될 구간에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고, 이제 펀드는 어차피 주식을 다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편입비를 가장 낮추는 게 저희도 60% 제한이 있나요? 저희는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나요? 그래서 제일 적을 때 코로나 때 아마 25%까지 25%까지. 걸렸어요. 그때는 모든 지표가 깨지고 네. 변화의 기울기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절대 수익이 있어서 현금 비중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지금 보시면 펀드인데도 25%까지 확 낮췄다가 네. 99%까지 늘리셨다가 이런 의사결정을 아무래도 CIO나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변화의 기울기, 성장률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 성장률이 좀 꺾이면은 자연스럽게 다들 줄이게 다들 이제 좀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딱히 모두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얘기하다가 네. 그 판단을 하면은 그게 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살 게 안 보인다.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살 게 안 보인다라고 할 때가 제일 꼭지거든요. 아니면 요즘 뭐 펀드가 날라다닌다라고 하면은 보통 1, 2주 안에 조정이 한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팀을 젊게 운영하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정확히 보였어요. 전략적으로 그런 젊은데 실력 있는 분들을 찾는 어떤 그런 노하우? 거기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정확히 보신 게 일단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견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 직급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직급이 낮은 친구가 발표를 하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위에서 컨펌을 해주는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위에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에서 누구든지 간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면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직 구성원이 완전 수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막 흥분해서 다음날 발표를 해도 그거 잘못 보셨다고 감이 떨어지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투자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를 다 지키고요.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그래도 더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잘못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수평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대도 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CIO도 94년생입니다. 그래서 업계 최연소 CIO로 기사가 좀 많이 났었어요. 저도 CIO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요새 스타트업, MZ, 오피스 이런 거 네네.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혹시 뭐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서 회사 내 다른 호칭이나 직급 체계가 있을까요? 직급은 다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뭐 팀장 다 있고요. 대신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여기에서 수평적인 거고 직급 관련 없이 수익을 잘 낸 사람이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예의가 없거나 뭐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이에 막론하고 그 사람의 투자 의견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 저희 회사도 다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네네. 존중한다. 나이 막론하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선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작년, 재작년 제가 그때 CIO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 CIO 이제 새로 더 잘하는 친구로 네. 해서 3년 성과 가장 좋고 네. 변동성 제일 친구로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지금 김선욱 CIO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CIO 분이 네네. 사실 최연소라고 또 하셨고 네. 그분이 또 입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경력 대비해서 빠르게 CIO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관련 또 전공이 아니신 것 같고요. 경영이나 투자 쪽이 아니신 것 같아서 네네.
그분을 채용하실 때 히스토리라든지 아, 네. 승진하셨을 때 히스토리가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김성혁 CIO가 서울대 스누밸류라는 그 투자 동아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동아리가. 저랑 비슷하게 예, 투자 동아리 출신으로서 주식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걸 제가 유명한 그 페어웨이 인베스트먼트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거기 이제 다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매니저 출신이고 애널 출신이 많아서 거기서 잘 배웠고, 그래서 저도 그쪽이랑 이제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혁이라는 친구를 봤을 때 같이 일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매니저로 이제 업계를 찾을 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21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21, 22, 23, 24년이죠 지금. 되게 오자마자 성과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 재작년 좀 힘들었고요. 근데 딱 올해 3월 달에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장이 좋을 때도 잘했고 꾸준히 변화의 기울기를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22년도 그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도 플러스로 잘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운용은 이 친구가 CIO로 해서 전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해왔던 그 스페셜 전략, 절대 수익 전략들을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내 인력 자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IO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네. 인력을 뽑을 때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어느 부분인지. 저희가 보통 인턴십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요. 네. 채용 기간일 때 인턴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현재 정규직은 다 이제 인턴 출신입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는 좀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애티튜드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 동안 그분이 어떻게 쌓아온 거라서 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저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에 소통하는 때의 그런 태도, 이게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장점을 수평적인 문화지만 직급순으로 네네. 칭찬을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일단 저희 김남석 이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퀄리티 있는 주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으시고요. 네. 중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그 개인 투자 출신이세요. 이미 개인 투자로서 성공을 하고 절대 수익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종목으로요. 그래서 성과가 사실 되게 좋아요. 워낙 잘하시고 저도 많이 의지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왕진 차장. 네. 이왕 차장이 저희 이제 IT 애널리스트 출신이고요. 네. 우리 회사의 IT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IT 이거 사하면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삽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HBM의 장비를 신규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캐치해서 상반기에 이왕진 차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김재평 주임, IPO랑 스펙 이런 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워낙 꼼꼼해요. 그리고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네네. 그 현재 이제 인턴 같이 하고 있는 그 인턴. 신재균 주임도 워낙 잘하고 있고 이쪽 데이터 쪽 소비재 쪽 데이터 정말 잘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혁 CIO랑 아주 잘 호흡 맞추면서 네. 되게 성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월요일날 보면은 제가 6시에 한번 나왔는데 6시에 이미 출근을 해 있더라고요. 아침에. 와. 너무 성실해요. 네.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박준배 주임도 항상 한 새벽 1~2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외 주식 스터디도 진짜 열심히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국내 주식의 아이디어를 찾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들 뭐 바이오 뭐 다 가리지 않고 네. 다 열심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없이 다 각자가 각자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 열정을 쏟고 네. 있고요. 네. 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상할지 많이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운용사의 어떤 가장 큰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다른 점은 성과가 개개인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에 인센티브나 이런 자극이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각자 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런 좋은 인력들을 잘 뽑은 노현복 대표님이 여러 공이 있었겠죠. 예. 그럼 이상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력과 그다음에 성장 스토리 좀 들어봤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이제 W자산운용이라는 회사랑 인력 구성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조금 느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개인 투자자가 되셨고 주변에 이제 아무도 이런 팀이라든지 없으신 거죠. 그럼 어떤 전략으로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을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소비재를 투자하신다면은 저희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많이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소비재를 한다면. 그런데 그게 누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 보면 저희 놀라요. 되게 이미 저희가 활용하는 여러 데이터 지표들 쓰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수익도 잘 내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은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섹터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많은 섹터를 다 봐야 되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신 강점이 원하는 섹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이해도가 높은 섹터 위주로 찍어서 하시면은 가령 저희가 10가지 섹터를 10시간 보면은 그분들은 예를 들어 한 섹터를 1시간 보시면 사실 저희랑 비슷한 레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어쨌든 그 선택과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선택과 집중하기 어려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본인들 자신 있는 부분 위주로 쌓으시면은 저는 당연히 이게 쌓이는 비즈니스거든요. 공부는 쌓이고 경험도 쌓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귀찮다, 너무 바쁘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아예 펀드나 일임에 맡겨버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W자산 운용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부탁 말씀 한번. 네. 저희 W자산운용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저희가 운용을 해왔는데 사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가 더 기대되는 하우스입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7명의 운용력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은 대표님도 굉장히 젊은 편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몰랐습니다. 예, 그 외모가 좀 젊어 보이시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젊은 운용사, 젊은 사모펀드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런 전략들을 쓰는구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얼른 저도 돈을 벌어서 그 사모펀드에 3억을 넣을 수 있도록 꼭 저도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